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아시아 선수, 최초의 골든부츠, 푸스카스 상을 수상한 경이로운 원더골,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시키는 그의 트레이드마크, 찰칵 세리머니.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은 결과로 증명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결과가 있기까지 그가 걸어온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든 영광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한 단단한 초석이 있는 법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세계 축구의 중심에 우뚝 서기까지 그를 지탱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강원도 춘천의 한 평범한 운동장으로 가보려 합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미미한 법입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그의 첫 스승이자 가장 엄격한 비평가는 바로 아버지, 손흥정 씨였습니다. 축구인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한국 유소년 축구의 고질적인 병폐, 즉 승리 지상주의가 어린 선수들의 재능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16살이 될 때까지 아들을 어떠한 정식 축구 시합에도 내보내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재능 있는 아이를 경기에 내보내 실전 감각을 키워주지는 못할 망정. 매일 똑같은 기본기 훈련만 반복시키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흥정 감독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튼튼한 뿌리 없이는 거목이 자랄 수 없듯 완벽한 기본기 없이는 결코 월드클래스 선수가 될 수 없다는 철학. 그는 아들이라는 원석을 당장 보기 좋은 보석으로 세공하는 대신 세상의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강철로 재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련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매일 양발 슈팅, 1000개, 드리블 연습 중 공을 놓치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전설처럼 전해지는 4시간 볼 리프팅 훈련. 소년의 눈앞이 흐릿해지고 다리의 감각이 무뎌질 때까지 축구공은 그의 발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축구를 몸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이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조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훗날 손흥민의 양발 슈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골키퍼들을 무력화시킬 때 사람들은 그의 재능에 감탄했지만 사실 그것은 춘천의 운동장에서 수백만 번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칼을 갈던 소년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2008년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함부르크 SV 유소년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16의 나이, 낯선 땅, 낯선 언어,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큰 체격의 유럽 선수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축구 실력 하나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밤이면 그는 춘천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기본에 충실해라. 화려함이 아닌 견고함으로 승부해라. 아버지의 가르침은 그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주는 유일한 등대였습니다. 그는 말 대신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나와 가장 늦게까지 남았고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군더더기 없는 볼 컨트롤, 그리고 양발에서 터져나오는 강력한 슈팅은 서서히 독일 코치진과 동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8세의 손흥민은 1군 데뷔전에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FC 쾰른을 상대로 터뜨린 데뷔골. 이 골은 단순한 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승리보다 기본기에 집착해야 했는지, 왜 그토록 지독한 훈련을 견뎌야 했는지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독일 언론은 손세이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이 동양에서 온 신성의 등장을 알렸고 함부르크 팬들은 순식간에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함부르크에서 3시즌 동안 리그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며 분데스리가 전체가 주목하는 특급 유망주로 성장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춘천에서 온 작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빅리그의 견고한 수비벽을 언제든 허물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더 큰 무대를 원했고 세상 또한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했습니다. 2013년
그는 자신에게 더 큰 도전을 안겨줄 팀 바이엘사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결정합니다.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라는 타이틀은 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이제 그는 분데스리가를 넘어 유럽 최고의 클럽들이 격돌하는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함부르크에서 증명된 그의 재능은 과연 유럽 최정상의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한 손흥민. 그의 가장 빛나는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레버쿠젠의 붉은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마치 물 만난 고기와 같았습니다. 함부르크 시절이 그의 잠재력을 세상에 알린 시기였다면 레버쿠젠은 그의 재능이 유럽 최상위 레벨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특히 그는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상황에서 그의 파괴력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유럽의 네로라 하는 클럽들을 상대로 주눅 들지 않고 골망을 흔들면서 손세이셔널이라는 별명은 이제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시즌 연속 리그, 2자릿수 득점. 그는 레버쿠젠의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여름, 그의 축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격렬하며 가장 화려한 무대, 모든 축구 선수가 꿈꾸는 바로 그곳,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그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라는 거액을 지불하며 그를 영입했습니다. 이제 그의 등에는 성공이라는 기대와 함께 증명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벽은 높고 거칠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와는 차원이 다른 몸싸움과 숨막히는 경기 템포 속에서 손흥민은 잠시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잦은 부상과 컨디션 난조가 겹쳤고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벤치를 지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고 팬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춘천에서부터 오직 축구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그의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큰 시련. 결국 시즌이 끝난 후 그는 구단에 이적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독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축구 인생을, 아니 어쩌면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바꾼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당시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그는 이적을 결심한 손흥민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재능을 믿는다.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면 너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 나를 믿고 한 번 더 도전해보자. 감독의 진심 어린 신뢰와 격려. 이 대화는 좌절의 문턱에 서 있던 청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토트넘에 남아 다시 한번 자신과 싸워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 모두가 알다시피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포체티노의 믿음 속에서 자신감을 되찾은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선수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서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더욱 단단해진 강철처럼 그는 프리미어리그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상적인 골들이 터져나왔고 이달의 선수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며 리그 최고의 공격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특히 해리케인과 함께 선보인 손, 캐 듀오의 파괴적인 조합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강의 공격 듀오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빠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읽고 동료를 활용하며 승부를 결정짓는 월드클래스 선수로 진화한 것입니다. 푸스카스 상을 안겨준 벌리전 70m 질주 언더골은 그가 얼마나 특별한 선수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화려한 골 장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가 넘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밀고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그 밝은 미소. 그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토트넘 선수단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팬들은 그를 슈퍼선이라 부르며 무한한 사랑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1-22 시즌
손흥민은 그의 위대한 여정에 역사적인 정점을 찍습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치열한 득점왕 경쟁을 펼친 그는 최종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마침내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게 주어지는 골든 부츠를 차지합니다. 그가 골든 부츠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춘천의 작은 운동장에서 시작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을 마침내 이뤄낸 인간 승리의 증거였으며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본 손흥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춘천의 한 소년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득점왕이 되기까지 그의 발걸음 속에는 천재의 번뜩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수백만 번의 슈팅으로 굳어진 아버지의 철학이 있었고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을 이겨낸 강인한 의지가 있었으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다시 일어서게 한 따뜻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도 여전히 그라운드를 누비며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진짜 전성기는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손흥민 선수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